포커 토너먼트 선수에게 최종 무대라고 여겨지는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포커 대회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WSOP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저는 WSOP 측으로부터 촬영 허가와 함께 약 1000만원 정도의 바인과 호텔을 후원받고 초청을 받아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 제 첫 WSOP 경기였던 100만원 바인 토너먼트에서 2662명 중에 33등을 차지하며 1000만원의 프라이즈를 획득했었는데요. 걱정했던 WSOP 첫 데뷔전을 무사히 치르고 이제 바인 금액을 올려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출전할 경기는 200만원 바인의 미스터리 바운티입니다. 스타팅 칩은 200BB 블라인드 40분짜리 토너먼트입니다. 이 대회는 데이 1, 데이 2, 데이 3 총 3일에 걸쳐서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3일짜리 대회는 처음 출전하는데요. 데이 1에서는 각기 다른 시간에 A, B, C, D 4개의 토너먼트가 진행됩니다. 4개의 토너먼트 각 상위 15%가 머니인이고요. 상위 10% 안에 들면 데이 2로 진출하게 됩니다. 제가 참가하는 토너먼트는 데이 1의 C 토너먼트입니다. 이 토너먼트의 이름 미스터리 바운티 토너먼트입니다. 데이 2에 진출하는 선수들은 모두 한 개의 바운티를 지급받습니다. 데이 2부터 상대를 탈락시킬 때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바운티 하나를 빼앗아옵니다. 바운티는 현상금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빼앗아온 바운티의 개수만큼 추첨을 통해 추가 프라이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운티 추가 프라이즈에는 우리 돈 약 200만원부터 4억원까지 추첨을 통해 뽑을 수가 있습니다. 4억원짜리 뽑으면 사실상 우승이죠. 자, 이제 바인을 하고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경기장이 너무 커가지고 자리 찾는 데만 한참 걸립니다. 여기 완전 미로찾기예요. 제가 한참을 헤매다가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WSOP 200만원 바인의 미스터리 바운티 토너먼트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굴러니 있길 바라면서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SOP 두 번째 경기 첫 핸드는 언더더건에서 S9 수디스로 시작합니다. 제가 맨 앞자리인데 오늘의 첫 핸드 운세가 어떨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18 레이스. 제가 2.3BB로 레이즈고요. 그러자 뒤에 두 분이 콜하시면서 세 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에는 제가 너플러시 드로우가 생겼습니다. 2000 플랍엔 제가 6600팟에 2000으로 3분의 1로 작게 배팅했습니다. 그러자 왼쪽 한 분만 콜하시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턴에는 잭이 떨어지면서 제가 8거시아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뽀뽀의 빵꾸로 발전한 상황이고요. 6000 턴에는 10,000팟에 6000으로 팟의 60% 정도로 강하게 배팅했습니다. 오, 근데 상대분 이것도 콜하십니다. 리버에는 퀸 다이아가 떨어지면서 제 드로우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큰일났네요. 자, 일단 제가 상대가 가질 수 있는 플러시 드로우와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모두 블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상대는 지금 드로우로 리버까지 따라온 게 아니라 뭐가 맞은 상태로 리버까지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플랍부터 콜하는 가장 유력한 핸드는 10이나 8파켓 이런 핸드들이죠. 턴까지 드로우가 많아졌는데 레이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대한테 2페어 이상의 핸드가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팟은 22,000이고요 제 남은 칩은 3만입니다 저는 이제 뒤가 없습니다. 리버까지 따라온 10이나 8파켓 이런 핸드들을 폴드시키기 위해 끝까지 밀겠습니다. 제가 리버까지 블루프로 했습니다. 올인을 했고요. 첫 핸드부터 탈락하는 건 아니겠죠? 상대분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우와, 다행히 상대분 폴드 하시면서 제가 블루프로 아주 큰 팟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팟 30BB 가까이 되는 아주 큰 팟이었고요. 오늘의 첫 핸드 목숨을 건 블루프에 성공하며 토너먼트 스타트 느낌이 좋습니다. 바로 다음 핸드 이번엔 빅블라인드에서 킹파켓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맨 앞자리 언더더건에서 2.3BB 레이즈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만 남았는데 상대분이 여성분이신데다가 언더더건에서 오픈을 하셨기 때문에 상대 핸드 역시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런 강한 핸드를 타겟으로 당연히 3벳을 해야겠죠. 제가 4배가 넘는 사이즈로 3벳을 했습니다. 빅블라인드는 플랍이 열리고 포지션이 불리하기 때문에 3벳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 왼쪽분 잠시 고민하시더니 오, 이걸 콜하시면서 3벳 팟 해접이 되었습니다. 플랍에는 잭하이 보드가 깔렸습니다. 자, 일단 상대분은 캐나다에서 오신 노하드 텔리안이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홀덤 경력은 약 10년 정도 되시고요. 누적 상금 11억원으로 캐나다 상금 순위 17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WPT에서 2번 우승이 있으시고요. 인천에서 열린 APT에서 하이롤러 우승 기록이 있으셔서 한국과도 연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거 말고도 우승 기록이 상당히 많으신 선수인데요. 지금 이 보드는 저한테 정말 편안한 플랍이죠. 드로우도 특별히 안 보이고 상대가 잭파켓이 아니고서야 특별히 지고 있는 핸드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배팅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가 15,000팟에 3,000으로 5분의 1로 아주 작게 배팅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분 제 남은 칩을 유심히 보시더니 어렵지 않게 콜하셨습니다. 이제 턴으로 갑니다. 턴에는 퀸 스페이드가 떨어졌습니다. 턴에도 제가 21,000팟에 8,000으로 작게 배팅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분 이번에도 제 남은 칩을 유심히 보시더니 오, 레이즈를 합니다. 지금 제 남은 칩이 42,000이라서 이걸 콜하려면 올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설마 내가 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뭐 잭파켓 이런 것만 아니길 바라면서 콜하겠습니다. 쇼다운. 제가 콜하면서 쇼다운. 상대인데 10-9 수디 양차로 올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견디면서 더블업에 성공했습니다. 와, 상대는 플랍에 8거샷으로 콜을 하셨는데 턴에 양차로 발전하면서 블루프로 올인을 하신 겁니다. 플랍부터 제가 5분의 1로 작게 배팅한 것이 뭐가 안 맞은 핸드처럼 보이게 만들었나 봅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65BB에서 130BB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토너먼트 초반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 핸드 에이스5 옵솥 앞에서 오픈 나와서 버튼에서 폴드, 퀸잭 옵솥 앞에서 오픈 나오고 저도 앞자리라 폴드, 에이스9 옵솥 이건 로우잭에서 사용 안하고요. 핸드가 갑자기 안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폴드만 하다가 다음 핸드 버튼에서 킹잭 옵솥이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고 제 차례가 됐는데 에이스
Raise 2300. 제가 2300으로 2.3BB 레이즈였습니다. 그러자 빅블라인드 선수만 콜하시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플라벤은 제가 퀸 거샷이 생겼습니다. 상대분이 체크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2000. 2000. 플라벤 제가 6000팟에 2000으로 3분의 1로 작게 베팅했습니다. 그렇죠, 상대분 바로 콜이 나오시네요. 그렇죠, 턴에는 퀸하트가 떨어지면서 제가 스트레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한테 최고의 카드가 떨어졌네요. 자, 일단 상대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로스티슬라프 사비첸코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누적 상금 16억 원에 2024년 WSOP에서 우승하신 적이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 상금 순위 23위에 랭크되어 있는 아주 뛰어난 실력의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를 상대로 제가 스트레이트를 맞춘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베팅했을 때 콜해줄 핸드가 있나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보드가 빅블라인드인 상대한테 그렇게 유리한 보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에이스 퀸 같은 투페어나 템퍼킷 같은 셋은 보통 프리플랍에 3벳이 나옵니다. 근데 프리플랍에 3벳이 안 나왔었죠. 또 제가 킹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하트 플러시 드로우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됩니다. 상대가 만약에 에이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키커가 높지는 않을 겁니다. 키커가 높으셨으면 3벳이 나왔었겠죠. 에이스 킹과 에이스 잭을 제가 블락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게 베팅했을 때 콜해줄 핸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세게 베팅하면 10이나 8 같은 핸드들이 폴드를 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에이스의 낮은 키커가 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해줄 타겟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게 베팅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3000. 3000. 이러한 이유로 제가 턴에도 만팟에 3000으로 3분의 1로 작게 베팅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분 30초가 다 되도록 길게 고민을 하시더니 오, 상대분이 만으로 레이즈를 합니다. 야, 여기서 레이즈를 쳐준다고? 지금 너무 행복해서 입술이 실룩실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드로우가 많이 보이는 보드인데 작게 베팅한 것을 보고 제가 블러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에이스나 셋이 맞은 핸드는 여기서 절대 작게 베팅 안 하거든요. 드로우한테 리버를 싸게 보여주기 싫잖아요. 상대가 충분히 저를 약한 핸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블러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보통은 블러프 캐치를 위해 콜만 하거든요. 근데 콜을 안 하고 레이즈를 했다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상대가 투페어나 셋 같은 강한 핸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블러프 캐치를 하기엔 너무 약한 핸드를 가지고 있어서 블러프로 밀어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98이나 76 이런 쇼다운 밸류가 약한 핸드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레이즈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강한 카드가 있다면 리버에 어차피 베팅을 계속 할 것이고, 블러프시라면 계속 리버에 블러프를 유도해야겠죠. 제가 상대보다 뒷자리이기 때문에 상대가 리버에 체크하시면 제가 베팅하면 됩니다. 지금 상대분의 뒤에 남은 칩을 봤더니 대충 3만 정도 남으셨습니다. 제가 이걸 콜하게 되면 팟은 3만이 되고 상대분의 남은 칩이 팟 사이즈와 같아져서 어차피 올인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레이즈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콜만 하면서 리버로 갑니다. 리버에는 2하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의도적으로 제 차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이러면 상대가 저를 칙백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약한 핸드라고 생각해서 계속 블러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일부러 심리전을 건 거예요. 대신에 상대가 체크를 하게 되면 저도 체크로 끝내야 됩니다. 베팅을 못합니다. 더 이상 베팅을 못해서 책책으로 끝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도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대의 블러프를 유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됐습니다. 참고로 WSOP는 본인 차례가 아닌데 액션을 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진 않습니다. 상대분은 제가 체크를 한 걸 봤기 때문에 계속 블러프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바라던 대로 배팅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하트를 하나 블락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시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상대분의 남은 칩을 봤더니 2만 정도를 남겨두셨습니다. 상대가 플러시면 2만을 남길 게 아니고 올인을 했겠죠. 자, 이제 저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투페어나 셋 같은 핸들을 타겟으로 올인하겠습니다. 어린. 제가 올인하자 상대분 바로 폴드하십니다. 블러프했나 봅니다. 나이스 체크. 이렇게 제가 상대 블러프를 유도하는데 성공하며 40BB나 되는 엄청 큰 팟을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100BB에서 126BB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핸드 하이잭에서 8파켓이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셨고요. 레이즈 하겠습니다. 제가 2300으로 2.3BB 레이즈 했고요. 오, 이때 왼쪽 여성분께서 20BB 3배 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 차례가 됐는데 지금 저는 120B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BB 올인에 8파켓은 폴드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콜입니다. 제가 콜하면서 해접 쇼다운. 상대 핸드 에이스 10 없어 5대5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견디면서 왼쪽 여성분을 탈락시켰습니다. 빅보스 on table.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120BB에서 140BB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초반 한 판도 안 졌습니다. 토너먼트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테이블 침리더가 되었습니다. 다음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잭텐 수디시 들었습니다. 방금 블라인드가 올랐고요. 앞에서 2BB 레이즈가 나오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콜이죠. 저만 콜하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이제 플랍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딜러가 찬 스태프 팔찌에 카드가 걸려서 여러 장이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하트 2개가 오픈됐네요. 아, 3장이네요. 제가 하트 3장이 빠진 걸 보고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지금 하트가 빠지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플라벤 하트 한 장 없이 깔렸습니다. 제가 주도권이 없어서 체크하자. 상대가 6800팟에 1800으로 4분의 1로 작게 베팅하셨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바로 폴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팟은 상대분이 가져가셨습니다. 바로 다음 핸드 로잭에서 에어라인이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2600으로 오픈레이즈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두 분이 콜하시면서 3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에는 퀸이 2장이 깔렸습니다. 아, 상대한테 퀸이 있으면 안되는데. 일단 멀티웨이라서 한번 체크했습니다. check. 자, 이때 왼쪽 선수가 9600팟에 3100으로 3분의 1로 작게 베팅하셨습니다. 아, 설마 퀸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건 당연히 폴드할 수 없죠. 콜하겠습니다. 이제 턴으로 갑니다. 턴에는 7 다이아가 떨어졌습니다. 턴에도 제가 체크를 하자 9,000. 이번엔 상대가 15800팟에 9000으로 팟의 60% 정도로 강하게 베팅했습니다. 아, 퀸 있는 거 아니야? 왜 계속 베팅하는 거야? 굉장히 찝찝한 마음으로 이번에도 콜했습니다. 와우, 이번에는 에이스가 떨어지면서 제가 풀하우스로 발전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푸근하죠? 자, 이 경우에는 제가 먼저 베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가 퀸이 있다면 올인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베팅해봐야 퀸이 없는 카드들은 다 폴드할 겁니다. 그래서 체크로 블러프로 유도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리버까지 체크를 하자. 아, 상대분도 체크하시네요. 핸드 쇼다운. 제가 핸드를 오픈하자. 상대분 핸드를 덮어서 내시네요. 반응을 보니까 퀸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115BB에서 130BB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핸드 컷오프에서 7호 수디시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컷오프에서 7호 수디 오픈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00으로 EBB 레이즈했습니다. 그러자 빅블라인드 선수만 콜하시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플랍에는 제가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와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생겼습니다. 상대분이 체크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자, 상대분은 그리스 국적의 조르지오스 소티로플로스라는 선수입니다. 현재 그리스 포커 랭킹 1위이자 세계 랭킹 176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 잘하시고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분은 WPT와 EPT에서 준우승을 하시고 WSOP에서 무려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지금 이 테이블에서 가장 경력이 화려한 선수입니다. 그냥 딱 봐도 엄청 잘하실 것 같죠? 지금 이런 선수랑 맞붙게 되었고요. 자, 이 보드는 오픈레이즈한 저보다 빅블라인드인 상대 레인지에 훨씬 유리한 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베팅을 했다가 상대가 레인지 이점을 활용해서 저한테 책레이즈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도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핸드로 체크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베팅을 한다고 해서 상대를 폴드시키기 어려운 보드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플랍엔 체크를 했고요. 턴에는 6카트가 떨어지면서 제가 뽀뽀의 양차로 발전했습니다. 저한테 아주 좋은 카드죠. 자, 근데 상대가 턴에도 체크하시네요. 이번엔 제가 살짝 베팅해보겠습니다. 4000. 제가 6800팟에 4000으로 팟의 60%로 강하게 베팅하자 상대분 바로 폴드하시면서 제가 블러프로 팟을 가져왔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맞으셨나 보네요. 자, 그래서 다행히 이번 팟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분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보드가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블러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칩리더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블러프가 통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나중에 저분이 저한테 베팅을 하게 되면 찡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대의 성향도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16만 칩이 넘었고요. 135BB가 되었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대회 측에서 중간 칩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대회장 전체 10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선수는 710명 중에 434명 남았습니다. 다음 핸드 잭라인 수디 제가 EBB 오픈했다가 뒤에서 3벳 올인이 나와서 폴드했습니다. 퀸잭 옵스 제가 연달아 오픈을 많이 하기도 했고 자리가 너무 앞자리라서 폴드했습니다. 오픈빈도 조절해야죠. 그렇게 한참 핸드를 고르다가 버튼에서 에이스잭 옵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앞에서 EBB 레이즈가 나오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상대분은 독일에서 오신 선수고요. 이 테이블에서 세컨 칩 리더입니다. 자, 이런 경우 에이스잭 옵스 레이즈도 되고 콜도 됩니다. 상대가 칩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콜 빈도가 높게 나옵니다. 오른쪽 분이 세컨 칩 리더인 이유도 있고 지금 포지션이 상대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운영하기 수월해서 저는 콜만 하겠습니다. 콜. 빅블라인드 선수까지 콜하시면서 3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엔 제가 백도어 너플러시 드로우와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2명이 다 체크를 하시네요. 오, 이러면 제가 블러프로 돌리고 싶은데요. 4000. 제가 1500팟에 4000으로 하프배 조금 안되게 베팅했습니다. 그러자 빅블라인드 선수만 콜하시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턴에는 에이스타트가 떨어지면서 제가 탑페어로 발전했습니다. 턴에도 상대분이 체크하셨는데 지금 제가 플러시 드로우와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거의 다 블락하고 있어서 상대가 플랍에 드로우로 콜한 게 아니고 뭐가 맞은 채로 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퀸이나 팔 이런 핸드들을 타겟으로 작게 베팅하겠습니다. 6000. 턴에도 제가 18000팟에 6000으로 작게 베팅하자 상대분 폴드하시면서 제가 팟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100BB에서 114BB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 핸드 로우잭에서 에이스킹 수디시 들었습니다. 앞에서 폴드하셨고요. 제가 3000으로 EBB 레이즈 했습니다. 뒤에서 한 분이 콜하셨고요. 오, 그리고 스몰 블라인드에서 12000으로 4배 3벳이 나왔습니다. 저 선수는 리투아니아에서 오신 선수고요. 아직 특별한 경력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목도리도 리투아니아 국기로 만든 디자인이네요. 저도 나중에 태극기로 옷에 포인트를 줘봐야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자, 이제 다시 제 차례인데요. 지금 상대 두 분의 남은 칩을 봤더니 두 분 다 30BB 정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저는 110BB 정도 있고요. 이런 경우 에이스킹 수디스로는 4벳 올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콜만 하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걸 콜하게 되면 팟이 이미 20BB가 넘어가게 되고 상대의 남은 칩이랑 팟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왼쪽 선수까지 콜해버리면 팟커밋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지금 약 30BB 유효 스택에 대해서 에이스킹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콜은 없습니다. 4벳 올인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올인. 제가 110BB 4벳 올인했습니다. 그러자 뒤 두 분 다 폴드하시면서 제가 싸우지 않고 16BB나 되는 엄청 큰 팟을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110BB에서 122BB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핸드 에이스 7 옵수 앞에서 3벳 나와서 빅블라인드에서 폴드. 에이스 3 옵수는 컷오프에서 사용 안하고요. 자, 방금 블라인드가 또 올라서 저는 90BB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빅블라인드에서 64 옵수시 들었습니다. 자, 다 폴드하고 스몰 블라인드에서 콜만 하셨네요. 저는 체크했습니다. 림프팟이에요. 플라벤은 4567 양차가 생겼습니다. 플라벤 서로 책책으로 넘어갔고요. 턴에는 8다이아가 떨어지면서 제가 45678 스트레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때 상대가 6000팟에 2500으로 작게 베팅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레이즈나 콜 둘 다 상관없죠. 저는 포지션이 좋아서 콜만 했고요. 아, 리버에는 파라트가 떨어지면서 원핸드 플러시가 되는 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한테 최악의 카드가 떨어졌네요. 자, 이때 상대분이 체크하시네요. 저는 지금 쇼다운 밸류가 충분한 상황이죠. 체크만 해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체크했습니다. 와, 상대 핸드 저랑 똑같은 핸드예요. 근데 상대가 4하트가 있어서 플러시로 팟을 가져갔습니다. 턴에 상대분도 설렜었겠네요. 상대분이 머쓱하게 웃으시면서 팟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행히 크게 액션을 안 했기 때문에 EBB의 칩 손실만 있었습니다. Are you Hungary? Yes. 오른쪽 분은 헝가리 국적 선수라고 하네요. 다음 핸드 763 앞에서 오픈이 나왔는데 뒤에 쇼칩들이 있습니다. 쇼칩들이 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폴드했고요. 그 다음 핸드 973 제가 하이잭에서 EBB 오픈했다가 뒤에서 3벳이 나와서 폴드했습니다. 막 들어가고 싶은 상황들이 안 나옵니다. 이제 저는 80BB가 되었고요. 한 2바퀴 정도 폴드하다가 언더더건에서 8파켓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첫 자리인데 레이즈 하겠습니다. Raise 47. 제가 4000으로 EBB 레이즈 했고요. 자, 그러자 뒤에 리투아니아 선수가 10BB 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차례가 됐는데 이거는 콜이죠. 제가 콜하면서 핸드 오픈. 상대 핸드 에이스 퀸 5대5 썸이 되었습니다. 오, 상대 뽀뿔. 오, 이렇게 견디면서 제가 8셋으로 상대분을 탈락시켰습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저는 80BB에서 90BB까지 올라갑니다. 오, 오랜만에 이겼어요. 바로 다음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5파켓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앞에서 그리스 랭킹 1위 선수가 EBB로 레이즈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는데요. 제가 빅블라인드 방어하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플라벤은 제가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주도권이 없어서 체크하자. 상대가 11,000팟에 3,000으로 3분의 1로 작게 베팅하셨습니다. 이거는 쉽게 콜할 수 있죠. 제가 콜하면서 턴으로 갑니다. 턴에는 6카트가 떨어지면서 제가 3, 4, 5, 6 양차로 발전했습니다. 턴에도 제가 체크를 하자. 상대분도 체크하십니다. 턴엔 책책으로 넘어갔고요. 아, 리버에는 저한테 너무 안 좋은 카드가 떨어졌네요. 리버에는 에이스 클로버가 떨어졌습니다. 리버까지 제가 체크를 하자. 상대가 17,000팟에 14,000으로 거의 팟뱃으로 강하게 베팅했습니다. 뭐 상대가 에이스 킹 같은 게 있다면 에이스가 맞으셨을 거고요. 플랍에 플러시 드로우로 베팅하셨다면 플러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한테 클로버가 없기 때문에 상대한테 플러시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제가 양차를 만드는 오도 2장이나 블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한테 찡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선수랑 붙었을 때 저한테 블러프를 하지 않으셔서 저한테 베팅하면 찡카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것까지 종합하면 제가 상대의 블러프를 캐치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쉽지만 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폴드하면서 이번 팟은 상대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컴퓨터에 이걸 계산시켜봤더니 5파켓 리버의 폴드 빈도가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 폴드한 것 같습니다. 다만 컴퓨터는 플랍의 콜도 괜찮은데 약하게 칙레이즈를 해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플랍에 칙레이즈를 했으면 제가 이겼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핸드가 끝나고 저희 테이블이 깨져서 저는 새로운 테이블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직도 경기장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제자리네요. 이사 오고 나서 첫 핸드 스몰 블라인드에서 텐사 수디시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뒤에 빅블라인드 한 분 남으셨습니다. Call. 제가 이건 콜만 했고요. 빅블라인드 선수 체크하면서 림프 팟입니다. 플라베는 제가 플러시 드로우가 생겼습니다. 2,500. 제가 7,500팟에 2,500으로 3분의 1로 작게 베팅했습니다. 그렇죠, 상대분 콜하십니다. 턴에는 10 다이아가 떨어지면서 제가 10까지 맞았습니다. 제가 쇼다운 밸류가 생겨서 체크를 했고요. 오, 그러자 상대가 12,500팟에 12,500으로 정확히 팟뱃을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네요. 일단 상대가 블러프할 수 있는 드로우들을 제가 전부 블락하고 있습니다. 스페이드 플러시 드로우도 제가 블락하고 있고요. 거시샷을 만드는 2사랑 5사의 4를 제가 블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지금 상대는 드로우로 플랍에 따라온 게 아니라 뭐가 맞은 상태에서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플랍에 상대가 레이즈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황상 3이 가장 유력합니다. 제가 림프하고 플랍에 베팅하는 핸드 중에 가장 유력한 건 에이스거든요. 스몰 블라인드의 림프 레인지에 에이스가 대거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연두색이 림프하는 핸드들이거든요. 에이스가 림프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분은 저한테 에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분명 알고 계십니다. 3 입장에서는 그 에이스를 타겟해서 이렇게 세게 베팅할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상대의 드로우들을 전부 블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블러프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폴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팟은 상대분한테 내어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간 칩이 겨우 2BB밖에 없어서 굳이 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팟의 패배로 제 남은 칩은 66BB에서 64BB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핸들을 고르다가 언더더건 플러스 1에서 킹8 수디시 들었습니다. 앞에서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킹8 수디스는 모든 포지션에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Raise. 제가 5,500으로 2.2BB 레이즈 했고요.
그러자 빅블라인드 선수만 콜하시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플라베는 제가 7 거샷이 생겼습니다. 상대분이 체크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상대분은 중국에서 오신 황위시 선수입니다. WSOP 서킷 이벤트에서 한번 우승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포커 인플루언서인 것 같습니다. 제 왼쪽에 3대의 카메라가 이 여성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드는 빅블라인드인 상대한테 뭐라도 사연이 걸쳐져 있을 것 같은 보드죠. 뭐 9나 10이 맞았을 수도 있고요. 7이 있으면 거샷이 생기고 잭이 있으면 백도어 드로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빅블라인드한테 좋게 깔린 보드에서는 배팅을 할 거면 세게 배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킹파켓 이런 걸 들고 있다. 그럼 여기서 팟에 80%로 강하게 배팅을 해야 됩니다. 드로우가 많은 보드라서 턴을 싸게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상대분이 중국 분이시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국 국적의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폴드를 잘 안 합니다. 블러프도 많이 하시고요. 유튜브에 중국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걸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 익스플로이트로 블러프를 하지 않겠습니다. 플라벤 제가 책으로 넘어갔고요. 턴에는 잭이 떨어지면서 제가 8, 90잭 양차로 발전했습니다. 턴에도 상대분이 체크하셨는데 턴에 상대가 배팅을 안 하시는 걸로 봐서 쇼다운 밸류가 있는 뭐가 맞은 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하고 제가 배팅하면 콜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아무것도 없어서 체크하시는 거라면 제가 킹하이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배팅할 이유가 없어서 체크를 했고요. 오, 리버에는 7이 떨어지면서 제가 7, 8, 90잭 스트레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때 상대가 14,500팟에 3,000으로 5분의 1로 작은 배팅을 하셨습니다. 리버에 배팅을 하시네요. 일단 지금 제가 지고 있는 핸드가 킹퀸이 있고 퀸8이 있습니다. 저보다 높은 스트레이트죠. 근데 공교롭게도 킹퀸의 킹을 제가 블락 중이고 퀸8은 턴의 스트레이트니까 배팅이 나왔겠죠. 제가 8을 블락하기도 하고요. 저보다 높은 스트레이트를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콜만하기에 너무 센 핸드를 갖고 있단 말이죠. 레이즈를 할 건데 어떤 핸드가 콜해줄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상대가 턴까지 체크를 한 걸로 봐서 뭔가 쇼다운 밸류가 있는 핸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10이 맞았다든지 6이 맞았다든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굳이 블러프 배팅을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체크하시던 분이 갑자기 리버에 배팅하신 걸로 봐서 리버에 깔린 7이 상대 핸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6, 7 투페어가 되었다든지 7파켓이 셋이 되었다든지 뭐 그렇게 발전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상대가 저를 봤을 때 저한테 스트레이트가 보일까요? 절대 안 보이죠. 킹퀸은 턴에 스트레이트가 완성돼서 배팅이 나왔을 거고요. 언더더건 오픈레인지에 8이 포함된 핸드는 거의 없는 데다가 제가 플랍턴에 배팅을 안 했기 때문에 턴의 양차였던 8은 완전히 배제하실 겁니다. 나이스. 제가 투페어 같은 핸드들을 타겟으로 밸류 레이즈 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는 투페어 같은 핸드들이 절대 폴드를 안 할 거거든요. 자, 상대분 오래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스트레이트가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상대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더니 콜 하시죠. 핸드 쇼다운. 제가 핸드를 오픈하자 상대분 핸드를 덮어서 내셨습니다. 그렇죠. 상대분 입장에선 저한테 스트레이트가 절대 안 보이죠. 确实不大还有吧，然有点猛的。 이번 팟은 포지션별 핸드레인지랑 중국 선수들이 폴드를 잘 안한다는 익스플로잇이 합쳐져서 밸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팟 14BB나 되는 꽤 큰 팟이었고요.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62BB에서 70BB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또 킹팔이 돌았습니다. 이번엔 없으시네요. 자, 이때 언더더건 맨 앞자리에서 2BB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는데 제가 빅블라인드 방어하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오, 플라베는 제가 킹 탑페어가 맞았습니다. 제가 주도권이 없어서 체크하자 상대가 16,500팟에 5,000으로 팟의 3분의 1로 작게 배팅하셨습니다. 이거는 쉽게 콜할 수 있죠. 제가 콜하면서 턴으로 갑니다. 턴엔 10 스페이드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턴에도 체크를 하자 이번엔 상대가 26,000팟에 22,000으로 팟의 80%가 넘는 강한 배팅을 하셨습니다. 아, 또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질라 하네요. 지금 뒤에 상대분의 남은 칩을 봤더니 대충 7만 정도 남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콜을 하면 팟은 7만이 넘어가고요. 상대의 남은 칩과 팟 사이즈가 같아져서 리버에 상대가 올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걸 콜하려면 리버에 올인할 각오로 콜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지고 있는 핸드들이 너무 많죠. 잭파켓을 제외한 모든 하이파켓한테 지고 있고요. 에이스 킹한테도 지고 에이스 잭이나 잭나인은 스트레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킹10, 퀸10, 킹퀸도 투페어가 완성되었고요. 굳이 블러프를 찾자면 하트가 있는 플러시 드로우나 잭파켓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잭파켓이 2번 연속으로 배팅할 것 같진 않죠. 그래서 플러시 드로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이기고 있는 핸드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배팅에 탑페어를 폴드했습니다. 제가 이번 팟을 폴드해서 4BB 칩 손실이 있었고요. 이번 팟의 패배로 제 남은 칩은 58BB에서 54BB만 남게 됩니다. 제가 집에 와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써야 된다 계산시켜봤더니 폴드 비중이 85%로 엄청 높게 계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 폴드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경기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났고요. 943명 중에 341명 남았습니다. 다음 핸드 퀸8 수딧 맨 앞자리 선수 오픈에 컷오프에서 폴드, 74 수딧은 앞자리라서 폴드, 에이스 9 옵소또 언더더건 맨 앞자리라서 폴드. 핸드가 안 들어와서 한 3바퀴 정도 한참 폴드하다가 다음 핸드 컷오프에서 에어라인이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오픈하겠습니다. 6,000. 제가 6,000으로 2BB 레이즈 했고요. 그러자 뒤에 3명이 덕콜하면서 4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에는 퀸 하이보드가 깔렸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체크하셨고요. 제가 27,000팟에 2만으로 팟의 70%가 넘는 강한 배팅을 했습니다. 오, 그러자 뒤에서 27,000 올인이 나옵니다. 나머지 분들은 폴드하시고 저는 콜이죠. 제가 콜하면서 핸드 쇼다운. 상대 핸드 퀸9 탑페어 맞고 10 거샷입니다. 아, 턴에 바로 10이 뜨네요. 이렇게 상대분이 원핸드 스트레이트가 되면서 더블업에 성공하셨습니다. 아, 이게 참 결대로 안가네요. 그래도 상대 올인이 얼마 안돼서 다행이에요. 이번 팟의 패배로 제 남은 칩은 46BB에서 37BB까지 내려갑니다. 이번 팟이 끝나고 저희 테이블이 깨져서 다른 테이블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 한 핸드만 일찍 깨주지. 이번 대회 자꾸 크게 지고 테이블 브레이크가 되네요. 야고르게. 왜 테이블 브레이크 전에 자꾸 사고가 날까요? 자, 새로운 테이블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지 8시간 30분이 지났고요. 남은 선수는 940명 중에 277명 남았습니다. 머니는 142명부터예요. 다음 핸드 퀸9 옵수 납자리라서 폴드. 새로운 테이블 와서 두 바퀴 정도 폴드하다가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 잭 수디시 들었습니다. 방금 블라인드가 올라서 저는 27BB가 되었고요. 자, 이때 앞에서 8BB 올인이 나왔습니다. 와, 컵? 와, 그리고 스몰 블라인드에서 콜이 나왔어요. 아, 또 머리가 뜨거워지네요. I have strong hand. 아, 제 오른쪽 스몰 블라인드 선수의 핸드가 좋다는 게 안 봐도 훤한데 스몰 블라인드가 포지션이 불리해서 저기서 콜 나오면 핸드가 강하거든요. 아, 좀 아쉽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폴드 할게요.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폴드했습니다. 에스 퀸. 자, 킹10이랑 에이스 퀸이 나왔습니다. 일단 잘 폴드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킹이 맞았고요. 오, 다행이다.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잘 폴드했네요. You win? I got ace jack. 자, 또 한 바퀴 정도 핸드를 고르다가 다음 핸드 언더더건에서 에이스9 옵스시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첫 자리인데 7명 있는 테이블에서 에이스9 옵스는 언더더건에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제가 8000으로 EBB 레이즈했습니다. 그러자 빅블라인드 선수만 콜하시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플랍에는 퀸아이 보드가 깔렸습니다. 플랍엔 서로 책책으로 넘어갔고요. 턴에는 이 하트가 깔렸습니다. 상대가 턴에도 체크하셨는데 이러면 상대한테 퀸이나 잭이 많이 없어 보이죠. 잭은 체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퀸은 확실히 없어 보입니다. 제가 22,000팟에 5,000으로 4분의 1로 작게 배팅했습니다. 이때 상대가 엄청나게 오래 고민을 하셨습니다. 전판에 상대가 에이스 퀸으로 콜하실 때는 이렇게 오래 고민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여태까지 상대분이 콜하실 때 그렇게 오래 고민하시는 편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더니 콜하십니다. 되게 오래 고민하다 콜하셨어요. 리버에는 오 하트가 떨어지면서 저는 그냥 SI가 되었습니다. 상대가 리버까지 체크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턴에 콜했던 뽀뿔이 리버의 플러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턴에 오래 고민하셨던 걸로 봐서 뽀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분의 1 배팅인데 뽀뿔이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하트까지 블락하고 있어서 상대의 플러시 들어올 가능성을 낮춰주죠. 제 생각에 2가 맞았거나 4, 5 같은 게 거샷으로 따라오다 5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 핸드가 그렇게 막 세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32,000팟에 15,000으로 하프백 블러프를 했습니다. 이거는 2나 5 맞은 핸드들을 폴드시키려고 베팅한 겁니다. 제가 에이스 하트를 가지고 있어서 너 플러시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상대분 잠시 고민하시더니 폴드하시면서 제가 블러프에 성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가 맞았던 것 같아요.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25BB에서 30BB까지 올라갑니다. 자, 상대분은 마티웨이라는 프랑스에서 오신 포커 유튜버예요. 마티웨이 패션 포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가 촬영하는 걸 보시더니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구독을 했습니다. 다음 핸드 에이스 7 옵수 납해서 오픈 나와서 스몰 블라인드에서 폴드, 킹10 수디 납해서 오픈에 3백까지 나와서 버튼에서 폴드, 킹10 옵수 납자리에서 사용 안하고요. 에이스 7 옵수 또맨 납자리라 폴드. 아, 핸드가 잘 안들어오네요. 블라인드가 2번이나 올라서 이제 제 남은 칩은 13BB가 되었습니다. 무려 1시간 가까이 폴드만 하다가 버튼에서 에이스 6 옵수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고 제 차례가 됐는데 뒤에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 두 분 남으셨죠. 제가 13BB 올인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폴드시키면서 제가 싸우지 않고 2.5BB를 가졌습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13BB에서 15BB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지 9시간 30분이 지났고요. 남은 선수는 940명 중에 192명 남았습니다. 다음 핸드 에이스 5 옵수 하이잭에서 사용 안하고요. 에이스 4 옵수 또 앞자리라서 폴드, 에이스 9 옵수 8명 있는 테이블 맨 앞자리에선 사용 안하고요. 아, 맘에 드는 핸드가 안 들어옵니다. 한 바퀴 정도 폴드하다가 버튼에서 킹 5 옵수시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뒤에 스몰빅 2명 남아있죠. 제가 이번에도 블라인드 스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두 분 다 폴드하시면서 제가 또 블라인드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계속 블라인드 스틸로 15BB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핸드 컷오프에서 퀸9 옵스시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지금 제 뒤에 선수들이 폴드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레인지를 넓혀서 올인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다 폴드하시면서 제가 싸우지 않고 2.5BB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저는 15BB에서 18BB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경기 시작한지 10시간이 지났고요. 경기장에 159명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머니인까지 17명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 엔드 하이잭에서 퀸파켓이 돌았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16,000으로 2BB 레이즈했습니다. 그러자 빅블라인드 선수만 콜하시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플랍에는 낮은 숫자만 깔리긴 했는데 클로버가 가득하네요. 상대분이 체크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이 보드에서는 팟의 오픈의 1로 작게 배팅하거나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배팅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보드가 오플레이즈한 저한테 막 그렇게 좋은 보드는 아닙니다. 오플레이즈한 저한테는 4나 9가 있는 핸드보다는 보통 영어 2장 있는 핸드가 많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보드가 안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한테 좋은 보드라고 보긴 어렵죠. 근데 지금 버블 구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대분 역시 핸드레인지가 좁아지는 구간이에요. 상대한테 9는 있을 수도 있는데 2나 4가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나 4가 포함된 핸드들은 빅블라인드 방어를 잘 안 하는 구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배팅을 했을 때 콜해줄 타겟이 별로 없단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는 5분의 1로 작게 배팅하거나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체크했습니다. 턴에는 4가 한 장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상대분 먼저 액션인데 이때 상대가 44,000팟에 17,000으로 팟의 40% 정도로 작게 배팅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구간은 버블 구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4가 포함된 핸드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상대가 한방 플러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9가 맞았거나 플러시 드로우로 배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보드가 미스한 에이스 킹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블러프 배팅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플랍에 체크한 건 이런 배팅에 콜하려고 체크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콜이죠. 제가 콜했습니다. 이제 리버 리버에는 4가 한 장 더 떨어지면서 제가 4퀸 풀하우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고 있는 게 사실상 4밖에 없게 되죠. 저한테 좋은 리버입니다. 상대가 리버에 체크를 하시네요. 이러면 상대한테 4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밸류벳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9나 플러시를 타겟으로 밸류벳 하겠습니다. 제가 78,000팟에 35,000으로 하프벳을 했습니다. 상대분 바로 콜하시네요. 핸드 쇼다운. 제가 핸드를 오픈하자 상대분 핸들을 더 벗어내셨습니다. 상대분 카드가 카메라에 살짝 잡혔는데 에이스 클로버를 갖고 계셨습니다. 너 플러시 드로우로 블러프하다가 SI로 콜하신 것 같아요. Do you have 9? Do you want to know what I have? Any baby. 상대분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걸로 봐서 구나 한방 플러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SI로 콜하신 것 같아요. 제가 플랍에 체크를 한 덕에 상대분한테 큰 밸류를 받아내며 제 남은 칩은 18BB에서 28BB까지 올라갑니다. 바로 다음 핸드 이번엔 킹파켓이 들어왔습니다. 와 핸드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들어와? 자 이때 언더더건 맨 앞자리에서 5BB 올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콜만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폴드하시면서 해접 쇼다운. 상대 핸드 에이스 3 없으십니다. 이렇게 제가 결대로 가면서 상대분을 탈락시켰습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28BB에서 33BB까지 올라갑니다. 갑자기 또 런이 올라오네요. 그러고 나서 핸드가 안 들어와서 2바퀴 정도 폴드를 했습니다. 제가 폴드하는 사이에 선수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이제 경기장에는 143명이 남았고요. 스톤버블 구간이 되었습니다. 한 명만 떨어지면 머니인이에요. 다음 핸드 에이스 3 옵소 앞자리여서 폴드, 7호 스릿 앞에서 올인 나와서 스몰 블라인드에서 폴드. 자 그러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올인이 나왔다고 해서 보러 갔습니다. 퀸파켓과 잭파켓이 만났습니다. 잭파켓이 패배한다면 버블 탈락이십니다. Oh, it is enough. I told you. 와 턴에 퀸이 떴어요. I think it's going that. 이렇게 퀸파켓이 이기면서 잭파켓을 드신 분께서 버블 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경기 시작한지 11시간 만에 리바인 없이 한방에 머니인에 성공하면서 WSOP 첫 출전 2대회 연속 노리바인으로 머니인에 성공했습니다. 머니인 최소 금액으로 이제 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머니인 성공하고 하이잭에서 S3 옵수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제 뒷선수들의 남은 칩을 봤더니 전부 다 13BB 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핸드가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면 저는 올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3BB 그대로 올인했고요. 그러자 뒤에 모두 폴드시키면서 제가 싸우지 않고 2.5BB를 스틸했습니다. 그래서 23BB에서 26BB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핸드 98수릿 앞에서 칩리더의 오픈에 버튼에서 폴드. 지금 구간에서 98수릿 앞에서 오픈 나왔을 때 버튼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핸드 에이스 2 옵수 이건 앞자리라 폴드고요. 그렇게 한 바퀴 정도 폴드하다가 다음 핸드 버튼에서 에이스 6 옵수시 들어왔습니다. 방금 블라인드가 올라서 제 남은 칩은 20BB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뒷선수들의 남은 칩을 봤더니 두 분 다 12BB 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버튼에서 에이스 6 옵수 당연히 올인이죠. 이건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올인. 제가 20BB 올인을 하자 오 빅블라인드 선수 콜하십니다. 와 상대 핸드 템파켓이 나왔네요. 제가 7대 3으로 지고 있습니다.
와, 리버에 에이스가 뜨면서 제가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또 행운이 따라주네요. 이번 팟으로 상대분은 탈락하셨고요. 제 남은 집은 20BB에서 33BB까지 올라갑니다. 역시 에이스가 깡패죠. 바로 다음 핸드 컷오프에서 에이스 10 옵스시 들었습니다. 이때 앞에서 2.2BB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 23BB 올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앞자리 3벳 나와서 폴됐고요. 오, 그리고 빅블라인드에 있던 선수도 올인하셨습니다. 최초 오픈하신 분 콜하시면서 3명 동시에 쇼다운. 와, 킹파켓 에이스퀸 9파켓이 만났습니다. I'm winning that. Thank you guys. 와, 이렇게 킹파켓이 플러스가 완성되면서 나머지 2명이 동시에 탈락하셨습니다. 킹파켓을 드신 선수는 작년 WSOP 메인 이벤트 우승자인 마이클 미즈라치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제 옆자리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테이블에 오셨네요. 역시 WSOP 8번 우승자는 보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2명의 선수가 동시에 탈락하셨습니다. 다음 핸드 3파켓, 제가 맨 앞자리인데 맨 앞자리라서 폴드 할게요. 다음 핸드 퀸텐 옵스 앞에서 오픈 나와서 폴드. 그 다음 핸드 7파켓 맨 앞자리에서 오픈이 나오고 저도 앞자리라서 폴드. 오른쪽 분의 핸드는 킹파켓이었습니다. 다음 핸드 잭텐 옵스 앞에서 올인해 리올까지 나와서 빅블라인드에서 폴드. 방금 블라인드가 올라서 22BB가 되었습니다. 한참 핸드를 폴드하다가 버튼에서 9파켓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32,000으로 2BB 레이즈 했습니다. 그러자 빅블라인드 선수만 콜하시면서 해줍이 되었습니다. 플랍에는 에이스와 퀸이 깔렸습니다. 상대분이 체크하셨고요. 22,000. 제가 4분의 1로 작게 베팅하자 상대분 바로 폴드하시면서 팟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22BB에서 26BB까지 올라갑니다. 이 엔드가 끝나고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데이원 943명 중 상위 10%인 95명이 데이2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저는 경기 시작 11시간 30분 만에 26BB로 데이2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데이원 경기가 종료되면 봉투를 지급받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이랑 남은 칩을 기재하면 되고요. 그리고 봉투 안에 칩을 넣고 봉인하면 데이원의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2대회 연속으로 리바인 없이 상위 10% 안에 들면서 길었던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11시간 넘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오늘 그래도 큰 실수 없이 경기를 마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데이2 경기를 하기 위해 다시 경기장에 왔습니다. 전광판을 봤는데 데이1 ABCD 4개 토너먼트에서 총 2195개 엔트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2000명이 기본 엔트리네요. 그 중에서 상위 10%인 215명의 선수가 데이2에 진출했습니다. 이미 우리 돈으로 약 200만원의 상금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이제부터 선수들이 탈락할 때마다 프라이즈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토너먼트 이름이 미스터리 바운티 토너먼트입니다. 데이2에 진출하는 선수들은 모두 한 개의 바운티를 지급받습니다. 데이2부터 상대를 탈락시킬 때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바운티 하나를 빼앗아옵니다. 나중에 빼앗아온 바운티의 개수만큼 추첨을 통해 추가 프라이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운티 추가 프라이즈는 우리 돈 약 200만원부터 4억원까지 추첨을 통해 뽑을 수가 있습니다. 4억원짜리 뽑으면 사실상 우승이죠. 저는 4억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1000만원짜리만 뽑아도 감격할 것 같아요. 이제 데이2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WSOP 미스터리 바운티 200만원 바인 토너먼트 데이2 경기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2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킹 3수릿 이건 앞자리라 폴드, 8구수릿 이것도 맨 앞자리라 폴드, 에이스 8옵스 앞에서 오픈 나와서 스몰 블라인드에서 폴드, 10,6수릿 앞에서 오픈 나와서 폴드, 2파켓 맨 앞자리에서 오픈 나오고 저도 앞자리라 폴드, 킹9 옵스 앞에서 오픈해 3벳 올인까지 나와서 빅 블라인드에서 폴드, 잭9 옵스 앞에서 오픈 나와서 스몰 블라인드에서 폴드. 데이2에 20BB로 올랐었는데 한 판도 참여를 못하고 폴드하다가 16BB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로우잭에서 7파켓이 들었습니다. 이때 앞에서 림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 남은 칩은 16BB고요 이게 오늘의 제 첫 파 참여가 되겠습니다. 올인. 데이2 첫 핸드 올인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러자 뒤에서 리올이 나오네요. 첫 핸드부터 탈락하는 건가? 나머지 분들 폴드하면서 해접 쇼다운. 상대 핸드 에이스 킹 오디오 싸움이 되었습니다. 오, 이렇게 견디면서 오늘의 첫 핸드 제가 더블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저는 16BB에서 35BB까지 올라갑니다. 오, 코인플립 이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핸드 에이스9 옵스 앞자리여서 폴드. 그러고 나서 핸드가 안 돌아서 한 바퀴 정도 폴드하다가 다음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킹9 옵스시 들어왔습니다. 이때 제 오른쪽 분 스몰 블라인드 분께서 림프를 하셨습니다. 상대분의 남은 칩은 40BB가 넘고요 저는 35BB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칩이 많은데 스몰 블라인드에서 림프가 나온 경우 지금 킹9 옵스처럼 약간 좋은 거 같은데 애매한 핸드들은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굳이 레이즈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체크하면서 림프 팟 해줍이 되었습니다. 플랍에는 에이스가 2장이 깔렸네요.
자, 이때 상대가 6만 팟에 2만으로 3분의 1로 베팅을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백도어 너플러시 드로우도 있고요. 상대가 에이스가 없다면 제가 킹하이로 이길 수도 있는 보드예요. 그래서 한 번은 콜했습니다. 턴에는 8 다이아가 깔리면서 제 드로우가 발전하진 못했습니다. 턴에는 상대분이 체크를 하시네요. 저도 체크했습니다. 리버에는 퀸 다이아가 깔렸습니다. 리버에도 상대분이 체크하셨네요. 저는 지금 쇼다운 밸류가 충분하죠. 굳이 베팅할 필요 없습니다. 체크만 해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저도 체크하면서 쇼다운. 상대 핸드 잭6 체크하이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킹하이로 이기면서 팟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35BB에서 38BB까지 올라갑니다. 이 핸드가 끝나고 저희 테이블이 깨져서 저는 다른 테이블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테이블로 배정을 받았고요. 여기가 제 새로운 테이블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다들 칩이 많은 거예요? 잘못 온 것 같은데. 자, 이제 2195명 중에 131명 남았습니다. 다음 핸드 텐칠수딧 앞자리라서 폴드, 5파켓 앞에서 오픈해, 3배 노린까지 나와서 스몰 블라인드에서 폴드, 에이스 4 옵수 타이직에서 사용 안하고요. 63수딧 앞자리라서 폴드. 새로운 테이블에 왔는데 핸드가 잘 안들어와서 1시간 정도 폴드를 했습니다. 그 사이 블라인드가 2번이나 올라서 제 남은 칩은 25BB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컷오프에서 에이스 8 옵수시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6만으로 2BB 레이즈했습니다. 그러자 빅블라인드 선수만 콜하시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플랍에는 백도어 너플러시 드로우와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생겼습니다. 상대분이 체크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상대분은 라트비아 국적의 선수입니다. 제가 16만 팟에 4만으로 4분의 1로 작게 베팅하자 상대분 바로 폴드하시면서 제가 팟을 가져왔습니다. 오, 여기 테이블 와서 처음으로 이겼어요.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25BB에서 29BB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제 경기장에 남은 선수는 90명 남았습니다. 다음 핸드 에이스 6 옵수 앞에서 오픈 나와서 스몰 블라인드에서 폴드, 그리고 또 30분 정도 핸드가 안 들어서 폴드만 하다가 다음 핸드 언더더건에서 퀸 파켓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자리인데 레이즈 하겠습니다. 제가 8만으로 2BB 레이즈 하자 바로 다음 자리에서 콜이 나왔습니다. 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 3배 정도 3배씩 나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폴드하고 다시 제 차례가 됐는데 지금 3배 타신 상대분은 중국에서 오신 선수입니다. 제 왼쪽 선수는 미국에서 오신 선수고요. 지금 제 남은 칩이 19BB 남아있습니다. 이걸 콜하는 순간 플랍에 팝커밋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저는 4배 놀인하겠습니다. 제가 남은 칩 전부를 4배 놀인하자 왼쪽 분은 폴드하시고 다시 3배 탄 선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3배 탄 선수 칩 카운트까지 요청하시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바로 콜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에어라인 킹파켓은 아니신 것 같아요. 상대분 한참 고민하시더니 오, 콜하십니다. 핸드 쇼다운. 제가 핸드를 오픈하자 상대 핸드 에이스 9 수딧? 와, 이걸로 콜을 했어? 제가 7대 3으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 이렇게 제가 견디면서 더블업에 성공했습니다. 와, 에이스 9으로 4배 콜을 하다니 저한테는 땡큐인 상황이었죠. 역시 중국 선수들이 블러프도 많이 하고 폴드를 잘 안합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19BB에서 43BB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제 남은 선수는 2195명 중에 55명 남았습니다. 다음 핸드 에이스 5 옵숫 앞자리에서 3BB 가까이 큰 사이즈의 오픈이 나와서 빅블라인드 방어 안하고 폴드했습니다. 그 다음 핸드 퀸 6 수딧 맨 앞자리에서 오픈 나와서 스몰 블라인드에서 폴드, 그 다음 핸드 버튼에서 에이스 2 수딧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8만으로 2BB 레이즈의 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는데 앞에서 오픈에 콜이 있는 경우 에이스 2 수딧은 폴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버튼에서 폴드했고요. 에이스 9 옵숫 앞에서 오픈해 3배 노린에 4배 노린까지 나와서 빅블라인드에서 폴드, 다음 핸드 7호 수딧 이건 앞자리라 폴드, 6위 수딧도 맨 앞자리라 폴드. 방금 블라인드가 올라서 제 남은 칩은 26BB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폴드하다가 빅블라인드에서 86 옵숫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2BB 레이즈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는데 일단 상대분은 미국에서 오신 알렉산더 키팅이란 선수입니다. 토너먼트 경력은 약 20년 정도 되시고요. 이분은 APT 우승, EPT 우승, WSOP 우승, WPT 우승 등 큼직한 대회에서 모두 한 번씩 우승한 기록이 있으십니다. 누적 상금 약 79억 원으로 미국 상금 순위 200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아주 뛰어난 실력의 선수입니다. 지금 이런 선수가 레이즈를 한 상태고요. 저만 남았는데 제가 빅블라인드 방어하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플라벤 제가 세컨페어 6이 맞았습니다. 제가 주도권이 없어서 체크하자 상대가 27만 팟에 7만 5천으로 4분의 1로 작게 베팅하셨습니다. 이거는 콜할 수 있죠. 제가 콜하면서 턴으로 갑니다. 턴에는 4 하트가 떨어졌습니다. 턴에도 제가 체크를 하자 상대분도 체크하시네요. 리버에는 킹 스페이드가 떨어졌습니다. 리버에도 제가 체크를 하자 상대분도 체크하시면서 쇼다운. 제가 핸드를 오픈하자 상대분 에이스 6을 오픈하십니다. 둘 다 6이 맞았는데 상대가 키커가 높아서 상대분이 팟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번 팟의 패배로 제 남은 칩은 26BB에서 23BB로 줄어듭니다. 자, 이제 경기장에 2195명 중에 41명 남았습니다. 이제 6테이블 남았습니다. 다음 핸드 스몰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킹 수디시 들었습니다.
이때 앞에서 EBB 레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자 우선 상대분은 미국에서 오신 아마디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누적 상금 20억원에 작년 WSOP 100만원 바인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기록이 있으십니다. 이 테이블 선수들은 세계대회 우승 기록이 다 하나씩은 있으시네요. 제가 지금 이런 괴물같은 테이블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분의 남은 칩을 봤더니 23BB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13BB가 있고요. 이런 경우 저는 당연히 올인이죠. 올인. 제가 3배 올인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분 잠시 고민하시더니 오, 이걸 콜했습니다. 핸드 쇼다운. 상대 핸드 에이스 퀸 다행히 제가 잡고 있습니다. 오, 플랍에 킹 맞고 뽀뿔. 오, 킹이 한 장 더. 이렇게 제가 킹 트리스가 되면서 더블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13BB에서 28BB까지 올라갑니다. 이야, 에이스 킹이 웬일로 이겼냐. 다음 핸드 98수디 지금 구간에서 앞자리에서 사용 안하고요. 그 다음 핸드 언더더건에서 8파켓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첫 자리인데 레이즈 하겠습니다. 제가 12만으로 2BB 레이즈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4BB 올인이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빅블라인드에서 또 11BB 올인이 나왔습니다. 일단 4BB는 칩이 얼마 안되니까 그냥 무시한다 치더라도 11BB 올인에 대해서 8파켓은 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콜하겠습니다. I call. 제가 콜하면서 3명 동시에 쇼다운. 상대 핸드 에이스잭과 6파켓입니다. 에이스잭은 상관없는데 6파켓은 꼭 이겨야 됩니다. 오, 플랍에 8. 에이스잭 스트레이트. 에이스잭 플러시까지. 일단 에이스잭이 플러시가 완성되면서 메인 팟을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사이드 팟은 제가 이겼습니다. 사이드 팟이 저한테 오면서 저는 이득이고요. 6파켓을 드신 선수는 이번 팟에 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토너먼트 미스터리 바운티 토너먼트죠. 상대 한 명을 탈락시킬 때마다 바운티 한 장을 받습니다. 이 바운티를 가지고 경기가 종료되면 추첨을 통해서 추가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오늘의 첫 바운티 획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핸드 버튼에서 에이스 퀸 옵스시 들어왔습니다. 이때 앞에서 14만으로 2.3BB 레이지가 나왔고요. 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 41만으로 3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됐는데 이거 어려운 상황이네요. 컴퓨터 계산상에는 에이스 퀸 옵스의 경우 폴드랑 4벳의 비중이 50대 50입니다 여기서 콜은 없고요. 4벳을 하든지 폴드를 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선 3벳 하신 상대분은 제이슨 휠러라는 미국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홀덤 경력이 20년 이상 되시고요. EPT, WPT, WSOP 등등 거의 매년 큰 대회에서 우승 기록이 있으신 이 테이블에서 가장 우승 기록이 화려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누적 상금 84억원으로 미국 상금 랭킹 20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왜 이렇게 다들 괴물들밖에 없을까요? 일단 3벳 하신 분이 이 테이블에서 3벳 하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3벳 하시는 걸 제가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봤고 전반적으로 콜 빈도가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핸드가 아주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4벳을 한다고 해서 폴드를 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폴드를 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다 폴드 하시면서 3벳 하신 분이 팟을 가져가셨습니다. 다 폴드 하니까 뭔가 표정이 아쉬워 보이십니다. 핸드가 엄청 좋으셨을까요? 다음 핸드 킹라인 옵스 앞에서 오픈 나와서 폴드. 방금 블라인드가 올라서 이제 제 남은 칩은 22BB가 되었습니다. 한 두 바퀴 정도 핸드가 안 돌아서 폴드를 하다가 다음 핸드 언더더건에서 잭파켓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일 첫 자리인데 레이즈 하겠습니다. 제가 16만으로 2BB 레이즈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자리에서 42만으로 3벳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폴드하시고 다시 제 차례가 됐는데 지금 언더더건 레이즈를 상대로 언더더건 플러스 1에서 3벳이 나왔습니다. 상대분의 핸드 역시 강하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콜하면서 3벳 팟 해접이 되었습니다. 플랍에는 퀸이 2장이 깔렸습니다. 제가 주도권이 없어서 체크하자. 상대가 100만 팟에 10만으로 10분의 1로 아주 작게 베팅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회에서 10분의 1 베팅을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거는 뭐 폴드할 수 없죠. 콜이죠. 제가 콜하면서 턴으로 갑니다. 턴에는 5 다이아가 떨어졌습니다. 턴에도 제가 체크를 하자. 턴에는 상대가 125만 팟에 36만으로 이번에도 4분의 1로 작게 베팅하셨습니다. 이거 꼬시는 건가? 여기서 상대가 블러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베팅이 너무 작아서 이것까진 콜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제가 턴까지 콜했습니다. 리버에는 4스피드가 떨어졌습니다. 리버에도 제가 체크를 하자. 상대분이 타임칩을 사용하셨습니다. 30초의 추가 시간이 부여되고요. 그러다가 상대분 올인을 하십니다. 타임칩을 쓰시고 고민을 하시다가 올인을 하셨어요. 저는 콜하려면 이제 올인을 해야 됩니다. 나 뭔가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지금 파커밋이 걸렸다는 걸 리버에 와서 알아버렸습니다. 상대가 리버에 올인을 하시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자, 일단 상대분은 러시아에서 오신 막심 파냐기란 선수입니다. EPT와 WPT 우승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누적 상금 34억원으로 러시아 상금 순위 4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도 실력이 엄청 뛰어난 선수예요. 아니, 이 테이블엔 다 세계대회 우승자밖에 없냐? 자, 아무튼 이런 상대가 올인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침착하게 상대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언더더건을 상대로 언더더건 플러스 1에서 3벳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 핸드는 굉장히 강합니다. 얼리 포지션에서 나온 3벳이기 때문에 약간 4벳 같은 3벳 팟이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센 핸드로 에어라인 킹파켓이 있죠. 에어라인 킹파켓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다이아를 가지고 있다면 플러시 드로우를 블락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 수디 에이스 킹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이아를 블락하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한테 플러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에이스 퀸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상대가 블러프할 만한 핸드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굳이 블러프를 찾자면 양차를 만드는 잭텐이 있는데 제가 잭을 2장이나 블락 중입니다. 10파켓 정도가 유일하게 제가 이기고 있는 핸드로 보이는데 10파켓 이외에는 제가 전부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10파켓은 얼리 포지션에서 3벳을 잘 안하죠. 이거는 이때 아차 싶었습니다. 턴에 콜을 하지 말고 폴드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판단을 리버에 와서 한 게 좀 후회가 됐었습니다. 제가 리버에는 폴드하면서 상대분이 팟을 가져가셨습니다. Good fold. Good for? Can you tell me your hand? King queen. King queen? Yes. And king diamond. Thank you. 상대분이 퀸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턴에 충분히 폴드할 수 있었는데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일단 제가 이 엔드에서 두 번의 큰 실수를 했습니다. 프리플랍에 제가 22BB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가 3벳을 하셨을 때 제가 4벳 올인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4벳 올인을 했다면 아마 킹퀸 없으시 폴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3벳에 콜만 했던 게 제 첫 번째 큰 실수였고요. 두 번째 실수는 턴에 폴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이번 팟은 이번 대회 중에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스팟입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번 팟의 패배로 제 남은 칩은 22BB에서 11BB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칩이 반토막 나고 한 바퀴 정도 폴드하다가 로우잭에서 에이스5 수디시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이제 제 남은 칩이 8BB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제가 8BB 올인했고요. 그러자 뒤 전부 폴드하시면서 제가 블라인드 스테일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팟의 승리로 제 남은 칩은 8BB에서 11BB가 되었습니다. 다음 엔드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킹 옵스시 들었습니다. 이때 언더더건 맨 앞자리에서 16만으로 2BB 레이즈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 폴드하시고 제 차례가 됐는데 지금 제 남은 칩이 10BB입니다. 이거 탈락 핸드인가? 어린. 제가 3벳 올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상대분 카운트를 요청하셨고요. 상대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더니 이걸 콜했습니다. 핸드 쇼다운. 와, 상대 핸드 3파켓 노데오 싸움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놈의 에이스킹은 꼭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사고를 치네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전판의 잭파켓 실수 거기서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2195명 중에 28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위 1%까지 왔고 등수도 저번보다 조금 올라갔네요. 일단 28등 프라이즈로 우리 돈 약 800만원의 프라이즈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바운티 토너는 원래 일반 토너보다 순위 상금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바운티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바운티 추첨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한 명을 탈락시켜서 저에게 한 개의 바운티 추첨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추첨 결과가 전광판에 나올 건데요. 4억원짜리는 이미 누가 뽑아갔습니다. 저는 꼴찌 당첨됐습니다. 200만원짜리 당첨됐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28등 상금 800만원이랑 바운티 200만원을 합쳐서 약 1000만원 정도의 프라이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많이 잘라서 바운티를 많이 먹었어야 했는데 한 명밖에 탈락을 못 시켜서 많이 아쉽네요. 이번에 제가 생애 처음 출전하는 WSOP에서 2경기에서 33등과 28등을 기록하며 약 2천만원의 상금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전에서 2경기나 상위 1%에 들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대회였습니다. 그것도 둘 다 노리바인으로요. 이 대회를 합쳐서 지금까지 저는 7번의 해외대회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것까지 합쳐서 7번 모두 손실 없이 수익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WSOP 입상으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상금 랭킹 10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대회 출전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순위권 안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100위권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 순위를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줄여봐야겠죠. 저는 첫 유럽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기분 좋게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재밌는 홀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